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산 깐마늘 58톤을 국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충남의 가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용한 중국산 깐마늘 알고 보니 상당수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방출한 마늘이었습니다. 깐마늘이 간편해서 시중에서 구입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들은 농협 상호도 무단 도용해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청양에 위치한 한 마늘 가공 공장. 단속대원들이 신토불이라 적힌 마늘 봉투 안을 뒤집니다. 원산지 중국산이라 적힌 봉투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왜 봉투가 여기서 나와요? 중국산 봉투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해당 업체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마늘 시료를 분석한 결과도 중국산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58.2톤가량을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과 경기 지역 도매시장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뿌리 여부를 통해 국산과 중국산을 쉽게 구분 가능한 피마늘과 달리 깐마늘의 경우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껍질을 안 깐 중국산 피마늘을 1kg에 3,000원대에 사와 가공을 거친 뒤 국산 깐마늘로 속였고 이를 1kg에 8,000원대에 판매해 4억 1천만 원치를 유통했습니다. 이들이 구매해온 중국산 피마늘의 상당수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했던 중국산 마늘이었습니다. 이번 범행에서 사용된 물가 안정용으로 국가가 수입해서 공매한 마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약사까지 받아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뿐 아니라 농협 상호도 무단으로 사용하며 소비자들을 속였고 같은 공장 직원들도 속이기 위해 직원들은 없는 별도 공간에서 원산지를 바꿔 포장해 완전 범죄를 꿈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해당 업체 대표와 공장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검찰이 박스가리 수법으로 시가 775억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논산계련축협 전 조합장 74살 A씨와 상임이사 62살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도축 시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에 라벨과 박스를 갈아 정상 제품으로 속여 7,235톤 상당을 논산 육군훈련소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한 돼지고기 가운데 일부는 악취가 나는 등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조합장 A씨는 축산물 유통센터 조성 과정에서 2억 2,800만 원 상당을 상납받고 승진자에게서 48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고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60대에게 경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악성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을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음주사고 발생 20분 전 66살 박모 씨가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섭니다. 방 씨는 이 상태로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km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배승아 양 등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엔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 12km를 더 초과했고 중앙선도 침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신 8명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방 씨가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운전 행태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위험운전 치사는 기본이 2에서 5년, 가중되면 4에서 8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까지 적용하면 최소 5에서 8년, 높게는 10에서 15년을 예상했지만 합의 여부 등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가해자 방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 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 예방 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더 강한 규제 장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신상 공개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나 살해 등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고는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관광공사가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관광공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 사회에 큰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문을 낭독하고 근절 서약을 전달한 뒤 예방 동영상을 시청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충청권에 황사 영향으로 내려졌던 미세먼지 특보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과 충남 서북부 권역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대전과 충남 동남부권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당진과 서산 태안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고 대전과 세종 지역도 200 마이크로그램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 충남권에 비가 오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점차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관전 포인트를 이틀에 걸쳐 짚어봅니다. 먼저 대전, 세종 지역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9석을 모두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전 중구에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4년 전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현 시당위원장인 이응권 전 의원 간 리턴 매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을도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 전 시당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탠 양홍규 당협위원장의 재대결이 유력합니다. 대덕구는 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민의힘 정용기 전 의원의 네 번째 총선 격돌 가능성이 있지만 정 전 의원이 지역 난방공사 사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출마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대전 서구갑은 국회의장을 지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7선 도전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연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표밭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24년간 지역구를 지킨 터줏대감이 사라진 서구갑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됩니다. 대전 유성을은 5선의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만큼 허 전 시장 출마 시 치열한 경선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장종태 전 서구청장과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등 민선 7기 구청장들도 지역구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전 동구는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 간의 서울대 동문 현역 의원 맞대결이 유력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유성갑은 3선 도전장을 내민 조승래 의원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군이 뚜렷하지 않아 장관 출신 등 깜짝 공천 가능성이 나옵니다. 세종은 지역 민심 변화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세종시장을 차지했습니다. 향후 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등과 맞물려 민주당 강준현, 홍성국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아 텃밭을 지켜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승리 기세를 몰아 입법 권력까지 장악할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재산 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머물던 객실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6개를 발견하고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여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된다는 설명에 격분해 세종시 조치원읍 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48살 남성 A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눈 등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세종시는 공무원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전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예년보다 봄꽃이 빨리 만개한 데다 꽃샘추위마저 찾아와 봄꽃 없는 봄꽃축제가 벌어져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충남 금산에서는 산벚꽃과 홍도화가 절정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봄꽃 축제들도 이번 주말 4년 만에 현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군북면 보강리와 상곡리, 산안리 3개 마을을 묶어 부르는 보곡산골. 분홍색 솜사탕이 내려앉은 듯 벚꽃 군락이 산자락을 따라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산벚꽃은 꽃망울이 크고 선명한 것이 특징으로 보곡산골은 1000만 제곱미터 깊은 산에 술을 놓은 듯 장관이 펼쳐지는 국내 최대 자생 군락지입니다. 주말에는 20년이 넘은 산벚꽃 축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야생 동물들이 그 씨앗을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군락지를 이룬 거예요. 군락지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벚꽃입니다. 복사나무꽃 중 가장 희귀한 홍도화가 만발한 금산군 남일면 홍도마을. 소반 위에 얹어진 붉은 복숭아 형상을 지닌 마을로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25년 전 마을 주민들이 마을길에 4km가 넘는 홍도화 터널을 만들고 4개 동산에 7,000그루를 심어 봄마다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개화율이 60%로 이번 주말 절정의 꽃망울을 터뜨리게 됩니다. 모든 꽃이 지금 다 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활짝 펴가지고 아주 참 오늘 탐복했습니다. 깊은 산과 고지대가 많은 금산군은 인근 지역보다 일주일 늦게 봄꽃이 만개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현장에서 개최되는 축제 준비에 금산군과 주민들은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홍도화는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이고 또 군북면에서 개최되는 그 산꽃 축제장 역시 이번 주말에 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천에 널린 산꽃의 향연이 이번 주말 봄이 절정에 달한 비단골 금산을 물들이게 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최근 아침 무렵 이상저온 현상으로 세종 지역 복숭아 농가의 75%에 해당하는 500여 개 농가가 300헥타르에서 동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지역 북부권인 전이 전동면 일대 기온이 세종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낮은 영하 24.2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세종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농가를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 산내 농협의 델라웨어 포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의 포도 주산지인 산내 지역에서는 100여 농가가 델라웨어 포도를 재배해 다른 지역에 비해 대략 3개월 일찍 출하하고 있으며 올해 460톤을 출하할 예정입니다. 산내 델라웨어 포도는 높은 당도와 고품질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전시 답례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가 특정 품종에서 발생한 복통 논란으로 가격 폭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 농가를 돕기 위해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료 시식 등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추, 방울토마토 1kg당 도매 가격은 평균 4,998원으로 20% 가까이 하락했고 그나마도 소비가 안 돼 상당수 물량이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20곳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소비 촉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천안 역사 증개축을 앞두고 전체 역사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새 천안 역사는 서울과 영남, 호남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상징성을 표현해 디자인하고 광장도 복원했으며 역 주변이 조선시대 임금의 임시 거처였던 점을 반영해 목재 마감을 쓰기로 했습니다.